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의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8월 마지막 한 주예요. 이번 달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다음 달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0.1%의 약세름이 있었고 다시 한번 2700포인트가 깨지면서 2698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의 낙폭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자,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이 가장 좋지 못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 정확하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쪽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들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또 코스닥은 화장품 기업 실리콘투하고 또 게임주인 펄어비스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대금을 보면 하루를 제외하고 10조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진한 거래대금은 시장을 더욱더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의 거래대금을 비교해봐도 코스피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한지주,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1.5%의 반등이 나왔고요. S&P 500도 1.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상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반도체도 2.8%의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날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마이너스 1%, 대만은 플러스 0.3%, 그리고 중국 증시는 전날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하고 일본 증시 이 두 개의 시장만 제외하면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전날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FMCA가 아닌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번 9월달에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0.25%를 내릴지 아니면 0.5%를 한 번에 내릴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0.5%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한 번에 0.5%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무언가가 있나? 라는 불안감을 시장에 내비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선제적으로 0.25%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제를 할 수 없다는 0.5%에 대해서 시장을 기대감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이벤트가 끝난 만큼 시장에 반등이 나온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0.5%를 한 번에 내렸던 사례 그때는 정말로 경기가 좋지 못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2020년 3월쯤에 한 차례 시도를 했었고 또 08년 금융위기 있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0.5%를 한 번에 내린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불안한 시장 심리를 시장에 내비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0.25%를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9월 FMC는 9월 18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에 미국 증시를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고 또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반등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2%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만의 시장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재차 강조해드리지만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 규모 자체가 미국 시장의 코스피 우량주라면 국내 시장은 코스닥 기업들 이 정도 시총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확인해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전체 시가총액의 60% 이상이라면 국내 시장은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2주 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 시장은 코스피 우량주로 비유를 했던 만큼 조금 더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반등이 나온 만큼 한 차례 눌러주는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글로벌 AI 시장 그리고 HBM의 수요가 계속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은 S&P 500이라든지 또는 나스닥 ETF 그런 추종 상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장기 투자를 해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국내 시장을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고, 또 만약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비교를 했을 때 꽤나 오랜 시간 반등이 나왔다면 분명히 조정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한 차례 쉬어갈 때 다시 한번 2차원지 관련주 이쪽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체 모두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2차원지 관련주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4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온 이유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배터리 상태를 통제할 수 있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 BMS 기술, 그걸 본격적으로 사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최근에 전고체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또 다양한 전기차 화재 이슈들, 그로 인해 몰렸던 수급들이 바로 이 종목으로 최근 들어 집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꺾기 위해서는 이 BMS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못해도 추석 연휴 전에 화재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주봉상이 22평선이 있죠. 그 22평선도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화재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걸 조금 더 읽어보기 위해서는 항상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통한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차원지 관련주라고 해도 온전히 내수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요, 그게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아무리 국내 시장의 화재 이슈가 커진다고 해도 점차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쪽은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 에너지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또 그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면 분명히 2차원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최근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본격적으로 대출을 쪼이고 있지만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6월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한번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도 굉장히 줄어 있고요. 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무작정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이 받쳐주는지 그런 부분을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조 원이 다들 깨지고 있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추석 연휴 시점으로 하여금 일주일 정도, 길게 본다면 2주일 정도,
그 전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3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그 시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거래대금도 불안한 시장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고 있죠.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재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인데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반도체 쪽에 선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서버용 반도체를 물로시킬 것이고 전력을 최대 28%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버를 이렇게 액체에다가 담근다는 거죠. 이게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액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힌다는 원리인데 그거를 전기차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GST 오늘 8.9%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KN솔은 거의 26% 가까이 잘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액침 냉각 기술에 따른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게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얼마나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전기차 화재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같은 테마 안에서도 업종마다 조금씩 움직임을 달리하면서 하루는 전고체 테마, 또 하루는 부품 기업들, 또 오늘은 또 액침 냉각 쪽 이런 업종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재료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만큼 조금 더 돌아가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었죠.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에 비해서 시가총액의 현저히 낮은 시장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우량주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수익 실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